네,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찐심한 방송. 오늘 시간을 2주 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한타증권 99학번 장시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와 파트너로 함께하실 분은 하이투자증권 00학번 염정 팀장님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세요. 공개해 주시네요. 예.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이제 그 신상 털기를 좀 했어요. 뭐 몇 살이시냐, 뭐 결혼하셨냐, 애는 뭐 어떻게 했으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제가 99학번이고 팀장님이 이제 00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저도 이제 와이프랑 CC인데 네. 우리 팀장님 또 00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0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00학번들 공공학번이 좀 괜찮아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과연이요? 예, 얼굴이 살짝 떨리셨거든요. 네, 저는 갑자기 이게 순간 와이프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국어학번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아서 국어학번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네, 사이좋게 지내요. 여기서만큼은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럼요. 하시죠. 네. 네.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네. 좋으니까 또 시작할 때 이런 농담으로 또 시작을 그러게요. 하시는 오랜만에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라고 네.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2200부터 그냥 한 300포인트 가까운 이 지수가 한 10% 넘게 그렇죠.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단기간 만에 올려버렸으니까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동안 또 움직이지 않았던 대형주들이 네. 한꺼번에 또 확 이렇게 집중 포화가 시작이 되면서 올라갔던 시장이었고, 뭐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좀 얻어 맞았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주었던 수익률이 개별 종목에서도 굉장히 조금 셌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잘 갈무리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일단 오늘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을 어떻게 또 보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 좀 한번 얘기를 짚어보고 또 가시죠. 네.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해준 금액이 일단 코스피에서만 오늘이 또 8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1월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었죠. 사실 언제쯤 외국인 수급이 조금 멈출까라는 이런 좀 안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계속 지켜봤는데 오늘이 또 진짜 셌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하신 제 입장에서 정말 기다리던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폭발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개별주라든지 좀 단기 테마로 움직이던 시장이 어떤 중심이 또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금 이 분위기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적 베이스로 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단단하게 시장이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장 초반에는 뭐 어제까지 움직였었던 테마주들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로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막 가다가 갑자기 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뭐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면서 시장이 사실은 이제 그에 반해서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오히려 조금 좀 서운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일단 시장이 주도 섹터를 잡고 간다는 거는 반가운 거니까 결국은 대형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또 수급을 통해서 순환매가 가능한 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긍정적인 좋은 1월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좀 좋았던, 기분이 좀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서 이게 참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형주가 이 정도로 한 번에 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힘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 9만 닉스를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했고, 이게 이제 반도체 이 캐파 감소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에서 먼저 좀 바닥을 잡았고, 그 이후로 이제 9만 닉스로 올라간 게 통일이 먼저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가 먼저냐라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DDR5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디램 쪽에 막혀 있던 어떤 숨통이 좀 튀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반도체가 바닥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문제였었는데 70% 폭락을 했다가 그쵸. 최근에 좀 다시 올라왔어요. 한 50% 올라왔는데 그래도 반토막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쵸. 호실적을 예.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예측하는 좀 기관마다 다르긴 그렇죠. 했지만 메이저 세 군데에서 예상한 실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주문이 이제 2달 가까이 밀려 있어요. 한 2배 정도 확, 주문량이 확 늘었다고. 늘어났죠. 예.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네바다 주죠. 예, 하여튼 네바다주 맞나요? 4조짜리 공장 증설 발표를 했는데 그쪽에 증설 발표를 한 게 이제 2차 전지를 자체 생산하는 쪽하고, 그리고 트럭 이제 세미가 나오잖아요. 올해 이제 출시가 될 건데 그 관련된 이제 생산량 증대, 뭐 물론 이제 IRA 관련 법안 대응하는 이 공장 증설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그동안에 사실 이제 테슬라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2차 전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반도체도 그동안 공매도가 막 진행이 되다가 바닥론이 슬슬 나오면서 쇼크가 확 들어왔는데, 오늘 사실 2차 전지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동안 공매도 들어왔던 게 쇼크가 확 들어왔단 있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어떤 이 관련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뭐 포스코 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20조 수주설까지 돌고,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시 이후에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또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확 부어버려서 대형주 쪽에 이제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면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1,000억대 초반 중초반에 있는 종목들, 로봇주들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AI 인공지능 테마주들도 급등하기 전에 이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보면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3,000억, 4,000억을 넘어가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3,000억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어제 느낌이 야 이제 3,000억이 다 넘어갔으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다 올 것 같다, 차 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거를 사실 연초에 시장이 받쳐주면서 기관들이라든지 메이저 수급들이 사실 손가락만 빨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1,000억짜리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0억 이상은 돼야지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사야 되는데 뭐 경고 맞고 뭐 투자 주의 맞고 이런 거를 또 살 수가 없어요, 펀드에. 그래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그 기관들이라든지 메이저 수급들이 대형주가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야 인덱스라도 쫓아가자라는 심정에 갑자기 이제 이쪽 대형주 쪽이 집중 포화를 하면서 수급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군들이 좀 오늘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고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오늘 방송을 할 때. 네. 저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저의 뷰는 2,500선이면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이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 상고하전의 패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500이 의외로 빨리 와 버렸어요. 사실은 그냥 상저하고 상고하죠. 저는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2,500에서 600, 많이 2,600 정도까지 열어놨는데, 이거 진짜 내일 눈 뜨고 한 번 더 급등은 2,500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1분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 한 번의 조정도 없이 2,500까지 그냥 달려버렸단 말이에요. 한 15거래일 동안. 설 연휴 빼고요. 근데 이래버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수 상단을 올려야 되는지. 왜냐면 2,500이 다 와서 지금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크오버가 들어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쪽에만 쇼크오버가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코스피 시총을 차지하는 것 중에 15%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이 5개 종목이 시총이 한 250조가 넘어가요. 그럼 걔네들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이 15%거든요. 얘네들 움직이면 지수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쇼크오버 들어오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움직여줬다면 지수는 그냥 2,500선이 바로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일 진짜 갑자기 기관들이 미쳐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굉장히 센 거 내고 또 반도체 쪽에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좀 별로였지만 다른 IT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쪽에도 몇 기가 또 한 번 쏠려 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5천 원 넘어서 7만 원을 비트해 버리면 이거는 그냥 지수 2,600, 2,700 가는 건데 좀 이제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네. 1분 벌써 이제 그 4분기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이게 호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확 불어넣어 버리면 과연 이게 경기 침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더 이상 피봇이 아닐 것 같고 시장의 뭔가 흐름을 바꿀 요인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경기인데 이게 경기를 반영하는 실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저는 지수 상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수 상단 높이는 게 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려왔던 우리 시장의 키워드가 결국 경기 침체란 침체. 말이에요. 올해의 가장 큰 핵심의 무서운 경기 키워드는 이제 침체인데 그게 금리는 이미 올라 있고 고금리 상황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침체가 오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장의 리스크가 이렇게 돌출돼서 나올 줄 모르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안 보여서 마냥 믿고 대형주를 쫓아가야 그렇죠.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사실 2차 전지 비중도 없고 자동차도 이제 거의 네. 없어요. 뭐 물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뷰를 바꿔서 현대차를 다시 20만 원 넘게 봐야 되고 내일이라도 당장 포스코 케미칼을 쫓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그냥 30일 날 이거 뭐 그 락업 해제되는 물량 안 나온다는데 오버행 이슈 없다는데 그냥 눈 감고 질러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뷰가 좀 다른 거죠. 네, 저는 네, 사실 네. 기다렸던 상황인데 오늘 너무 갑자기 오른 거고 사실 LG엔솔의 오버행 이슈 어제도 사실 타 방송에서 네. 이거에 대한 걱정으로 뭐 그냥 모든 이런 방송에 다 도배를 했던 것 같아요. LG엔솔 보호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사주를 내가 들고 있다라고 네. 가정했을 때. 이미 수익률이 지금 50%가 넘고 네. 지금 뭐 이미 뭐 대출이 뭐 껴있다 하고 한들 여기서 지금 LG엔솔을 내가 우리 사주를 다 매도할 수 있을까? 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고점도 본 상태고 지금 2차 전지는 2달 동안 눌렸었던 상태였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끌어올린 게 저는 오히려 더 보호해서 물량이 더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다 한들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한 번에 털어낼 모든 뭐 그 직원들이 한 번에 털어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네. 더 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더 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더 사기는 저는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거를 굳이 이 시점에서 내가 꼭 보호해서 오늘 풀렸다고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만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나한테 모든 기회가 주어진 건데 이제부터 키는 나한테 들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까지도 분명히 오버행 이슈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6월 달에도 우리 6월 달째 6개월째도 보호예수 물량에도 오버행 이슈 있을 때도 그때도 물론 올랐어요. LG엔솔은 그래서 크게 그거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LG엔솔이 좀 버텨준다면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이라든지 뭐 소재 업체들도 일단 시장에서 버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2차 전지는. 근데 오늘은 버텨준 게 아니고 너무 쏠려버렸으니까.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올랐으면 고민이 안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급격하게 되니까 완전 또 분위기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좀 고민해서 사실 뭐 포스코 케미칼 14% 올랐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가요? 네. 20만 원 이미 넘은 걸.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좀 덜 오른 게 어떤 게 있나?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 아니면 최근에 더 많이 빠진 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에 나올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수의 상단을 어느 정도는 더 높여야겠다라는 쪽으로 마음가짐이 한 60% 정도 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수 상단 한 2,700 정도까지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60. 네. 2,700까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한 이제 60%. 그래도 2,500 정도에서는 나는 좀 비우고 기다려야겠다라는 게 이제 40 정도로 바뀌었어. 원래는 그게 반대였거든요. 거의 8대 2였어요. 네. 난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건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대형주들이 매매하기는 더 편해요. 그리고 맞아요. 들고 가기도 좀 더 편하고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도 좀 쉽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을 되게 많이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최근에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예요. 근데 원화가 강세인 게 비단 원화뿐만이 아니에요. 그쵸. 엔화도 원화- 강세고 유로화도 강세고 예, 달러가 그냥 약세인 달러가 거지. 약세인 달러가 거예요. 약세인 거지. 원화가 강세. 그렇죠. 그 근데 최근에 강세로. 원화가 이렇게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200원이 작년 10월부터 주르륵 하고 빠졌는데 지수는 그러진 그렇게 못했어요. 좋진 네, 않았어요. 그러진 그거에 대한 못했어요. 어떤 수혜를 다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를 구조적인 어떤 우리 시장의 이 뭐라 해야 되나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지수가 신고가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닥스 지수가 보면 최근에 유럽 지수들이 예, 유럽 지수도 대부분, 굉장히 예, 좋아요. 정고점을 대부분 네. 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굉장히 차트가 아이고 또 누가 이렇게 또 차트를 볼린저 밴드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신고가를 네. 기록을 해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이 코로나 때의 그 역사 신고가를 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시장에 어떤 피벗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이렇게 엔캐리가 이루어지면 자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싸게 엔화 빌려가지고 곳곳에 이제 해외 자산들을 사놓은 사람들이 그거 팔아야 되니까 팔고 다시 본국으로 소환이 돼야 되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건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도 강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가 중국 시장도 좋고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요. 근데 우리 시장만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S&P를 따라갔던 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을 좀 많이 따라갔었단 그죠. 말이에요. 우리 시장의 산업 구조가 사실은 빅테크 위주의 업종 내 종목들이 시가총 비중이 크잖아요. 결국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들도 테슬라라는 테슬라발, 종목에 예.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고 반도체도 뭐 IT 쪽에 이 시가총액 비중이 네. 높았는데 해외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좋지가 않았으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 다 주가가 폭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편승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바닥에서 한 50%가 올랐고 그러더라도 반토막이에요 아직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그에 편승을 해서 쇼크오버가 들어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오늘 올랐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지수를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2,700까지는 살짝만 열어놓고 따라가 봐야 되나? 살짝만 열어놓고 대형주 매매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비중을 살짝 대형주 쪽의 비중을 20%까지도 아니고 이제 뭐 물려 있는 것들 중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한 10% 정도를 대형주 쪽에 한번 태워보고 그러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지수의 이 패턴이 상고하저라고 한다면 상반기, 그냥 즉 2분기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발 영향을 받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이런 이 수혜를 얻고 개별 종목에서 최대한 이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발만 건쳐놓고 역시나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그에 편승하면서 개별 종목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또 더 편하게 매매할 수도 있으니까 지수가 버텨주니까 오늘처럼 사실 이렇게 쏠려버리면 조금 힘들어요. 너무 많이 쏠린 거고 쇼커버 때문에 쏠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개별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먼저 이제 우리가 종목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뭐 인덱스를 막 살 것도 아니고 지금 종목 수익률이 막 하루에 대형주들이 14%씩 오르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사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인버스를 살 것도 아니고 어떤 업종 내의 종목들 어떤 산업군들 뭐 진짜 그냥 2차 전지는 더 간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2차 전지는 조금은 애매하니까 뭐 자동차를 사야 된다 반도체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한번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포트에 대형주를 항상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개별주 중심으로는 거의 잘 하진 않긴 해요. 만약에 대형주 저도 대형주는 다 물려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만 없을 뿐이고 대형주는 다 물려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만약에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오늘은 이제 자동차도 이제 워낙에 좋았고 뭐 2차 전지야 뭐 사실 이런 날이 제가 최근에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른 날은. 근데 그래도 2차 전지 오늘 이 정도 올랐어도
차트로 봤을 때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많이 안 오르죠. 여전히 네, 여전히. 지금 좀 많이 모자라요. 근데 어제까지 지금 대부분의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2차 전지 앞으로 올해는 좀 힘들 거다. 다들 그렇게 다 예상을 그렇게, 했죠. 그게 다 이제 그렇게. 테슬라의 영향이 계속 많이 컸었고 수요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네네네. 고민을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 2주 전 제가 네. 혼자 있었을 때 말씀을 저는 그때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거의 테슬라의 바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섹터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만의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전기차의 어떤 메카 같은 이런 존재였다면 이제 거기서 사실 한 발짝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최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테슬라에 치우쳐서 2차 전지를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저 혼자 막 좋다고 얘기할 수가 사실 없어서. 근데 역시나 저는 근데 일단은 지금 한 2개월 동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다시 한번 좀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막 사기 좀 어려운 좀 시점이긴 하죠. 근데 지금 한번 이렇게 좀 세게 올라주는 종목들이 정말 모범생 같은 아이들이 다 올라와줬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개별주들을 잘 고르면 저는 충분히 2차 전지에서도 안정적으로 또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쪽은 오늘 아무래도 그거죠. 현대차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차 발표 하나뿐 그걸로. 뭐 일단 뭐 테슬라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뭐 셀업체 다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슈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쭉 훑어보면 오늘은 안 오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IRA에 대해서 2025년까지 배터리 쪽에서의 한국 생산이 70% 정도를 차지할 거다. 최대 수혜자라는 코멘트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에서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그 기술 수출 승인을 받았다. 이걸로 사실 14% 오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근데 LNF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얘기하려고 LNF가 작년 9월에 이거를 맞았잖아요. 이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급락을 했었고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와 맞물리면서 LNF는 거의 시장에서 소외되듯이 했었고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제 기술 수출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물꼬를 튼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테슬라의 좋은 뷰가 나왔었고 그리고 LG엔솔이 말씀드렸듯이 보호회수 물량이 분명히 대기하고 있고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내일일지 아니면 1월 30일일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내일부터는 나올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거의 뭐 좀 해소가 된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터져줬다. 아니면 좀 기다렸던 기사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거를 봤냐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이야기하고 배터리 쪽 이야기할 때 계속 이제 미국 쪽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유럽 쪽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의 랠리가 시작된 게 물론 뭐 한 2, 3년간 계속 좋았지만 작년 이제 8월 16일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데 사실 시장에서 혈안이었고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원자재법 RMA라고 하는 부분이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 달 안에 사실 그에 대한 초안이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은 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아마 조금 뭐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를 어떤 그쪽도 그에 대한 부분은 하기 위해서 자국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도 분명히 RMA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브리티시 볼트인가요? 그 유럽의 유일한 그 배터리 업체가 네.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는데. 파산 신청을 아, 했어요. 신청을 파산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네. 그 자금난이라든지 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그런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 그 공장에서도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지금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 유일하게 배터리 셀 업체 노스볼트가 있잖아요. 그 업체는 우리가 글로벌 셀 업체를 일렬로 세웠을 때 CATL 다음에 LG엔솔 다음에 짝짝짝짝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뭐 10위권 안에는 걔는 아직 생산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10위권 안에는 유럽 배터리 업체가 없죠. 없다고요. 없죠. 근데 유럽은 또 전기차를 확대를 해야겠고 네. 2035년부터는 내연차를 팔지 말아야 된다고 네. 해놨는데 빨리 전기차 보급을 해야겠고 음.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갖다 쓸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우리 국내 업체들 뭐 조인트 벤처 하든지 그러겠죠. 우리나라 업체들 가져다 그럼 쓰든지 결국은 뭐 하겠죠. 또 우리나라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미 뭐 BMW나 뭐 벤츠 독일 상사 네,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이랑 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고객사로 그렇죠. 이제 그러기 가지고 때문에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그걸 이제 유럽 쪽으로 좀 시야를 돌려야 된다. 네, 이제 시야를 돌리게 되면은 당분간 2025년 정도 앞으로 2, 3년간은 역시나 그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IRA처럼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RMA에 대한 그 관심은 아직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RMA에 대한 게 원래는 1월 안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뉴스가 터진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또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세게 또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하긴 그 보면은 이제 셀 업체들도 그렇고 네.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올해 내년에 이제 공장이 완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완공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실은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좀 급등을 해가지고 그걸로 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을 좋았죠. 커버를 네.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물량으로 좀 승부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수주받았던 것들 이제 출하를 시키기 시작을 하겠죠. 공장 가동이 뭐 한 개, 두 개씩 더 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을 지속한다라는 리포트를 제가 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도 좀 한번 공감이 좀, 되는 게 미국 쪽만 너무 우리가 집중을 했던 것 미국이 같아요. 뭐 테슬라가 뭐 모파크 우리가 다 테슬라 쪽만 넘기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좀 큰 시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안 사실은, 크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 크고 지금은 뭐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그다음 유럽 전기차 쪽은 시장이다라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유럽 시장이 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크고 뭐 미국도 지금 전기차의 그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유럽이 좀 더 빠르게 시작된 부분이고 사실 지금 미국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더 많고 그렇죠.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유럽 증시도 괜찮다고 하는 네. 거는 지금 사실 올해 이제 시장의 화두가 제가 앞서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침체가 안 오고 진짜 말 그대로 연착륙이 된다고 하면 소비 심리가 살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는 또 그냥 다들 버티더라고요. 이게 참 저도 그래서 이게 우리 의아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인데. 이거 침체 맞아? 막 네, 우리가 네, 뭐 어디 네. 예약하려고 예약 안 되고 여행 네. 가면 풀부킹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거면 불안불안한데도 경기 침체 침체라는데 맞나? 맞나?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또 투자 심리 갑자기 뭐 투자 심리 얘기하는데 투자 심리도 저도 요즘 고민이 뭐냐면 지금 채권 쪽으로 되어 있는 그 포트를 조금 줄이고 좀 자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데 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국채들을 이제 팔기 시작한다고. 국채 팔고 현금 보유했다가 만약에 언제라도 위험 자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증시가 더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경기 침체가 더 부각되거나 그러긴 좀 아직까지는. 힘든 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뭐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뭐 글로벌 증시도 글로벌 증시겠지만 뭐 이제 큰 형님들이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 시장하고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또 강세였던 게 미국 시장이 빠졌어도 강세였던 게 중국 시장하고 좀 이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국 시장이 빠져도 우리 시장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실은 미국 시장은 썩 좋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은 강세로 마감이 됐던 게 뭐 중국 시장의 영향 뭐 이제 중국이 오늘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홍콩 증시 항생지수는 좋았죠. 좋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럴 것 이 같은데요. 파급 저도?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중국 관련 또 이 여행 관련 리오프닝 관련된 이 종목들은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크단 그러면 말이에요. 예. 사실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올라왔지만 아직도 바닥인 종목들이 그쵸? 너무 많아요. 너무 예. 많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눈앞에 현실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 큰 실적을 달성할 확률들이 굉장히 맞아요. 높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물론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앞서 이제 말씀드렸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고민 아니 2차 전지는 저는 없으니까 네. 2차 전지는 없으니까 아니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아유, 있어요. 고민이 돼요. 저도 항상 좋게 그러니까 보지만 진짜 더 좋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 없고 현대차, 기아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포트에 모비스 없는 사람 없고 다 그쪽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미 다 이제 네. 신고가를 기록하기 전에 다 비워놓고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2차 상승이 있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2차 상승이 있는다라고 하면 전고점 다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만약에 더 여기서 시세를 뽑는다고 했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만 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62만 9천 원이 신고가였는데 이거 넘어서 70만 원 달려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속는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57만 5천 원, 55만 원까지 올렸다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왜냐면 쇼커보도 다 끝났지, 공매도도 없지, 업황은 좋지, 실적까지 나아진다라는 이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뭐 2,700, 800까지 빠르게 달려버리면서 이게 시장을 한 번 더 이 상고하저 패턴에 네. 대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 2분기 중에 빠르게 끝내버릴 수도 있어서 그거 못 먹으면 사실 지수 비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개별 종목을 자칫 잘못 반대로 건드려갔다가 진짜 갔다가는 반대로 하다 하다가 손가락만 큰일 빨 수가 나는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거고요. 2차 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또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이 그쵸, 생각, 그 리오프닝 욕심도 쪽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랑 글로벌 텍스프리 이 두 네. 종목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GKL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입지 조건이 좋잖아요. 네. 서울 시내 근교에 다 자리 잡고 있고 업장들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장을 했는데 이 사드로 그냥 중국 관광객들이 딱 멈추면서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거 망했죠. 거의 파라다이스 시티가 국내 내수용으로 내수용으로만 바꾸면서? 사용이 됐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이 파라다이스 시티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이용을 하는데 실적이 예년 수준에 거의 8, 90%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드로백이 일본 애들이 50% 이상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서 원래는 카지노 전기 뭐 이런데 전기방이나 이런데 카지노 들어오거나 이제 돈을 쓰는데 한 100만 원 썼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게요. 100만 원 더 쓰겠죠. 그 사람들 이제 VVIP들이니까 100만 원으로 그냥 쉽게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제 150만 원씩 쓰고 간대요. 근데 과연 그게 일본 사람들만 그렇게 할까요?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 중국 더 애들이 그러겠죠?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될 확률이 네. 높거든요. 저는 중국 지금 인구 중국 사람들의 저축률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일본 애들이 150%를 쓰는데 이 좀 일본 분들이 보고 계실지 좀 모르지만 그 좀 약간 소심하다라고 그렇죠? 네. 국민성이 좀 평가되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150%씩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돈을 막 쓴다고 알려진 정말 중국 분들? 중국의 이 대국 대구 그분들이 가요제. 오셔가지고 카지노에서 그동안 이 쌓였던 지금 또 이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중국인 관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네. 한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 많이 들어올 때 한 70만 명 들어왔어요, 월에. 중국 관광객 네. 수가 많이 들어올 때 이 사드 이전에 14, 15 이때 70만 명. 70만 명 정도 월에 월에. 네,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드 역풍을 맞고 2019년도에 많이 들어왔을 때한 50만 명 정도. 근데 지금은 한 18,000명 정도?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지금 한 3, 40배는 남았네요. 그렇죠. 연- 20배에서 연- 30배가 나왔다는 네.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돈을 썼던 것보다
지금 3배, 4배는 쓴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1.5배만 붙여도 20배 1.5배만 그렇죠. 붙여도 그렇죠. 더 30배. 어마어마해진다라는 네. 건데 그거를 이미 만약에 주가가 반영을 하고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중국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겠지만 감안을 하면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내고요. 뭐 5만 원, 6만 원 달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요. 찬스가 네. 있다라는 거고 뭐 전환사채 2천억 정도 발행된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어디 한 군데 운용 이 기관에서 롱숏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악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네, 파라다이스. 예전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안 좋을 때 이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는데 그 물량이 한 2천억 정도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기관이 이제 롱숏을 좀 하나 봐요. 펀드를 좀 운영을 하면서 롱숏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어떤 패시브 펀드들의 경우는 비팅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이나 또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고 물량 소화 끝나고 그냥 다 올라가 버리는 건데 아직 중국 쪽에서 뭔가 조짐이 좀 보이지 않고 또 움직이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멈춰 있는 건데 이때가 좀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들어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뭐 갤럽이나 뭐 이런 시장 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19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죠. 네. 19년도 이전에 없었던 것들은 물론 한류가 있었지만 K 컨텐츠가 그때처럼 맞아요. 세진 네. 않았어요. 오징어 게임도 없었고요. BTS도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지금보다 크진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든 뭐 기타 이 어떤 OTT에서 컨텐츠들 한국 드라마 방영을 하면 그냥 아시아에서 무조건 1등이에요. 글로벌 1등도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고 그 수요가 싱가포르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제일 많이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환이든 뭐 뭐든지 혐한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풀리면은 우리도 일본 그냥 바로 갔잖아요. 18,000명, 15,000명 그래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일본 노제팬 있었던 예. 게 몇 년 전인데 지금 풀리자마자 일본 풀어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웃바운드 수요도 네 통상 코로나 예전에 한 600에서 700만이었는데 지금 한 400만, 500만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갔고 그렇죠. 동남아시아도 많이 갔죠. 우리도 사실은 뭐 반일 뭐 반일하지만 그런 다 거 없잖아요. 가잖아요.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15,000명, 18,000명 들어오는데 이거 풀리면 저는 만약에 18만 명만 들어와도 10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러면은 뭐 36만 들어오면 20배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결국은 일본 애들이 50%를 더 썼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또 더블을 해줘야 될 필요 있고 중국 애들은 뭐 그래도 100%는 쓰겠죠. 더블은 쓰겠죠. 네, 뭐 예, 그래서 저는 주가가 18,450원, 18,200원에 있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고 의문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카지노 쪽에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리오프닝의 대부분이 다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물론 카지노 쪽도 좋고 뭐 여행주 다 좋겠죠. 그리고 엔터주도 괜찮죠. 그리고 화장품주, 뭐 화장품주는 이제 일부 종목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 쪽은 확실히 카지노처럼 그에 비례하게 수익을 저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YG 엔터부터 시작해서 하이브 애들 다 뭐 글로벌 콘서트 하는데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콘서트 시작했는데 다 만석이고. 지금 뭐 공급 우위죠. 완벽하게 공급 우위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엔터주 쪽은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은 또 다시 오늘 JYP 엔터가 오늘 신고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리오프닝 중국 수요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데가 엔터주지 않을까라고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요. 추세를 만들어 놓은 이 개별 종목군 중소형주 중에서는 엔터주가 저는 유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세를 만든 단기 급등도 아니고 사실은 계속 이 추세를 만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쪽에서는 저는 코스맥스를 좀 좋게 봐요. 코스맥스 그러니까 그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화장품을 만드는 실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중국 애들도 다 로컬 브랜드 상품을 많이 쓴다고 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게 코로나 이제 전으로 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뀐 거예요. 이제 국내 브랜드 말씀하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이제 나름대로 고가 브랜드예요. 고가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에 대한 부분은 다 해외 브랜드가 네. 차지를 했고요. 해외 명품 브랜드가 해외 다 명품 브랜드 가져갔고 중저가 그리고 브랜드는 중저가 다 브랜드는 로컬 네. 브랜드가 다 해버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수요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다 흡수를 다 해버렸기 흡수를 때문에 해버렸죠. 네. 완벽하게 시장이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화장품 쪽에서는 중저가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좀 먹히는 한마디로 맞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실제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맥스를 보는 게 코스맥스는 국내 브랜드하고 중국 로컬 브랜드를 동시에 섭렵하는 네. 회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얘네가 7억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월에. 연에 7억 개, 연에 7억 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두 개 자회사들이 중국 로컬 브랜드들하고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뭐 중국 로컬 브랜드 것도 다 ODM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로컬 브랜드가 잘 팔려도 코스맥스가 수혜고 그거 이제 그 작년 2분기 때부터인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재고를 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재고를 다 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리오프닝 시작되고 나면 주문 폭주를 할 겁니다. 이제 발주 엄청나게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코스맥스가 수혜를 다 받아갈 거고 또 중국 사람들이 국내에 방한을 해서 화장품 사가는 것들 어느 브랜드를 선택하는지 간에 코스맥스 고객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양방으로 수혜를 받을 수 맞아요. 있어서 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만약에 종목을 고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코스맥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하나 코스맥스 말씀드렸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그 USA 쪽을 네, 미국 쪽 정리를 네, 정리를 했죠. 하면서 네, 빅베스를 했었어요. 네. 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차차 이제 어떤 로스가 좀 없어지는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수익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얘네도 있고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데 그 꾸준한 실적에서도 기저효과가 확 살아버리는 기저효과가 확 크게 작용을 하는 회사. 뭐 사실은 지금 최근에 한 2달 정도 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코스맥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좀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려고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가 안 터져서 그렇지. 아니, 코스맥스 지금 그 2021년도에 14만 원이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14만 원 지금 반토막난 네, 종목인데 그에 대한 네.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에 네, 중국 대한 이슈는, 매출이 확 줄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4만 원대는 나올 수 없는 가격대였잖아요. 그때 뭐 잡지 못했던 건 뭐 아쉽지만 아니, 뭐 지금도 그건 저는 늦지는 지금도요. 않았다고 봐고 이게 왜냐하면 이 차트가 지금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거래가 지금 터지지 않았거든요. 네. 거래가 터지지 않고 바닥에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은 이런 어떤 자리에서 뭔가 급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눌림목 구간 또 뭐 이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잡아놓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14만 원, 15만 원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 그다음에 카지노 쪽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종목도 여기저기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이제 전환사치 물량 120만 주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나온 건 없는데 이전에 한번 그 19일 날 나왔던 이 물량은 블락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기타에서 120만 주 나올 거를 뭐 개인 투자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제 블락이 돌아서 네. 가져간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물량은 사실은 시장에서 아직 출회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이제 텍스 리펀드 하는 회사인데 그 2019년도에 국내 인바운드로 들어온 수요 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1,700만 명 정도 돼서 역대 사상 최고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다 관광객들을 통틀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1위는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그거는 뭐 명실공히 다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서울인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3천만 명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3천만 명, 4천만 명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19년도에 가장 많이 들어왔었을 때 이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700만 명이 들어왔는데
매출을 그 숫자로 나눠 보니까 네. 들어온 사람 인당으로 거의 한 2,500원 정도 매출이 잡혀요. 2,500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명이 들어올다 올해 만약에 3천만 명이 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또는 뭐 1,700만 명, 1,500만 명이 온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점유율도 이제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때도 50% 이상이었지만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후면세점이 이 서울 시내라든지 곳곳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사후면세점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100만 원짜리 물건 사면 10% 그냥 바로 텍스 리펀드 해주는 거예요. 그 10% 리펀드 해주는 거에서 수수료를 떼는 글로벌 거? 텍스 프로이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 사후면세 숫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점유율도 확 늘려놓은 상황이고 면세 한도도 사후면세 한도도 예전에 100만 원, 3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 50만 원 늘려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더 많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금액도 인당 2,500원이었으면 이제는 3,500원, 4,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프랑스하고 싱가포르, 일본 법인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해외 법인들이. 근데 그쪽은 네. 이미 실적이 지금 이미 뭐 지금 그냥 다 더블 이상 전환하셨어요. 3배, 4배씩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는 또 웃긴 게 부가세가 20%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텍스 리펀드를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공항 출국장에서 그 키오스크에서 그냥 하나씩 눌러서 했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앱으로 다 된다라고 합니다. 앱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입력하고 하면 띡띡띡띡 하면 바로바로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인력인데 뭐 인력비가? 소프트웨어 예. 개발이라든지 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키오스크도 이제 설치를 막 다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다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준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 수만 인바운드만 그냥 3천만 명 찍히면 주가는 그냥 10,000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디게 움직이니까 거래량도 없고 또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 갑자기 튀어놓고 거래 솟아놓고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해서 주가 이렇게 눌려버리고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버리고 이러면 사실 신규가 붙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그냥 대형주 사듯이 그냥 모아두는 포트폴리오에 거예요, 모아두는 거예요. 그냥. 사실 당장에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사서 내일 10% 15%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도 당장에 오늘 사가지고 내일 20% 급등한다라고 제가 그냥 뭐 확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이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뭐 막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저는 뭐 그건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얼마나 더 빨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근데 오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리오프닝 한다라는 거는 리오프닝이 시작됐고 네. 결국 언제 그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춘절 전후로 해가지고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시작되고 나서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좀이라도 더 쌀 때 미리 좀 담아 놓으시고 그때 가서 이런 기저효과에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막 리포트도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저는요.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시총이 좀 너무 작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사실은 2천억이 안 되잖아요. 네. 1,790억이면 못해도 3천억은 가겠죠. 개별 종목들 움직이기 물론 때문에. 한 번 가려면은 그렇게 갈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저는 알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꽤 많이 모르실 많으니까. 거고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이번 4분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요? 할 지금 거죠? 해외 자회사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국내 쪽에 이제 리펀드 쪽이 얼마만큼 이 관광객이 늘어났냐인데 사실 이제 아웃바운드 수요만 많았지 인바운드 수요는 그렇게 네. 크지는 않았던 거로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흑자 전환까지는. 국내 이제 네. 연결이 아닌 별도로만 봤을 때인데 해외 자회사 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올해 작년 4분기부터 좀 돋보이기 시작해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은 아무래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올해 온기 실적으로는 아마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6월 달
뭐 한 3월달, 4월달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고 1, 2월은 추우니까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중국도 춘절 이후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했잖아요. 먼저 국내 여행 중심으로 사실 그렇죠. 먼저, 한 예, 6개월 예, 예, 정도는 예, 한번 예. 좀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죠. 해외가 풀렸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는 좀 지나고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그렇죠.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그런 수요들도 3월, 4월 그리고 6월을 지나 7월, 8월 달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인 여행 시즌, 이제 휴가 시즌이 그때 다 몰려 있으니까 그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10월 달까지 만약에 입국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작년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거니. 네. 사실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올해 실적을 제가 이제 아까 뭐 3천만 명 그런 얘기는 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쵸. 제가 크게 맥스로 보는 거지만 만약 19년도에 598억에 69억이었으니 올해 22년 말고 23년 예상치로 제가 그냥 생각을 하자면 당시에는 뭐 매출액이 자회사에서 나왔지만 국내의 어떤 20년과 21년에서는 국내 텍스 리펀드 쪽에서 적자 폭이 좀 컸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매출액이 잡히다 하더라도 400억에서 500 정도가 잡힌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단에서 분명히 흑자 전환을 좀 크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50억에서 뭐 한 60억 정도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면 나와줘도 주가 자체는 이미 5,000원, 6,000원을 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까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사놓고 한 6개월 정도를 내일 그냥 기다려줄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앞서 고민했던 게 대세 상승장이 만약에 대세 상승장까지 아니라도 상승장이 나오면 또 따라가고 싶은 또 섹터가 생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부 포트폴리오 비중만 좀 가져다 놓고 지수가 만약에 그냥 뭐 2,700을 가든 2,600을 가든 달린다고 하면 지금 200일선을 뚫어놨으니까 오늘 달린다라고 하면 일단 하방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겠지만 하방은 사실은 이제는 뭐 2,200에서 그냥 자리매김 한다라고 보시면 될까? 2,200 이쪽에서 자리매김 한다라고 보면 지수가 요동을 치면서 막 2,100을 깨고 막 이게 막 작살이 나는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시스템 리스크로. 그러면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애들은 살아서 갈 수 있어요. 네, 종목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접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글로벌 텍스프리 파라다이스 코스맥스 같은 종목을 6개월 들고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국내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갑자기 18,000명에서 5만 명 정도만 들어와도 10만 명 정도만 들어와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선행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실적이 당장에 돌지 않아도.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고 돌 때는 이미 주가는 다 올라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매매할 수 있는 확률도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저도 거라고 그렇게 봐요. 생각하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뭐 우리가 엔터주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텍스프리도 좋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좋고 나한데 생각해 보면 또 저는 또 그 미용기기 쪽에 대한 부분도 그 전에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광 왔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시술의 목적이 사실 상당히 그렇죠. 많이 커요. 중국인들은 시술의 목적도 크고 그 수요도 많이 있었죠. 네, 콘텐츠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주 관련된 이슈 그런 수요도 좀 클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조금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시장을 좀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라도 리오프닝 주는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2019년도 그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19년도 이후로 코로나 때 정부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미용 성형과 관련돼서도 텍스 리펀드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 부분도 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형 수술 300만 원이면 30만 원 리펀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해줍니다. 정부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텍스 리펀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급을 많이 들어오라고. 이제 그거 하러 들어오면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저것도 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종목이네요. 한번 좀 유심히 좀 봐야겠네요. 네.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또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덧 저 아까 한 가지 못 하나 말씀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그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유럽의 원자재법에 대한 부분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이슈화되고 뉴스화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유럽 내 현재 공장이 있는 종목들 음. 또는 예정이 거의 확정된 종목들이 어떤 거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네요. 알아야 되니까 현재 아무래도 LG엔솔이 이제 음. 폴란드 공장에 대한 네. 부분이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폴란드에 SKI 테크놀로지 공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헝가리 쪽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네. SKC도 폴란드 네. 쪽에 있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스페인 쪽에 또 네. 예정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또 유럽 공장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제가 이제 RMA 관련해서 뉴스 찾아보고 보고서 같은 거 나왔나 봤는데 아직까지 별로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짜 좀 가시화되는 시기가 바로 포착된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방송에서 않을까. 한번 또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더 준비를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원래 2차 전지 하고 싶었는데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 2차 전지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말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갑자기 잘 됐다. 오늘 가면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자재법도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이미 이제 국내 기관들이나 다 준비를 원자재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는 분이 또 무역 네, 네, 협회에 네, 계시거든요. 좀 자료 좀 달라고 그래. 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아니 근데 했는데 아직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다 안 되는지 제가 준비되는 대로 일단은 주요 네. 내용 그러니까 미리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중심되는 거 위주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서 뭐 저희가 또 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고 앞으로도 이제 대응주 쪽에 대한 이제 분위기까지 좀 네. 슬슬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라서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그러게요.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지속됐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의 이 상단에 대한 그 목표 이치를 조금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근데 그 개별 종목도 이제는 테마를 좀 바꿔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여기가 됐든 네. 저기가 됐든. 그래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이면서 여전히 전투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이게 같아요. 시장이 좀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분이 지금은 대응을 네, 할 수 있는 맞아요. 영역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처럼 이런 대형주가 움직이면은 사실은 시장을 가끔씩 보시는 분들도 대응하기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올 1월은 사실 좀 좀 쉽지 않았잖아요. 개별적으로 따라가기 쉽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치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치셨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조금은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더 가까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자주 좀 들여다보셔야지 네. 기회가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죠. 사실 1월에 사실 로봇 관련 이슈 나올 때 사실 제가 그때 이직이 있어가지고 네. 살짝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맞죠. 한 번 놓치니 이거를 뭐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테마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수가 네, 있으니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조금씩 이렇게 매일같이 이슈되는 거 업데이트 하시면서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래도 분위기 상으로는 조금씩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또 좋은 말씀 나누신 우리 공공학번 임정승 장님과 함께 이 시간 해봤고 저는 그 유한타주권 국어학번 장정세장이었고 좀 이따 이제 자막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영상 업로드 될 때 또 실시간 센스창에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팀장님 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